자, 필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서. 임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임서를 끝까지 임서만 하면 안 되지만은 기초 단계에서는 임서를 무시해 가지고는 올바른 그 운필을 자기가 습득할 수도 없고 또 그 자기 필체를 만드는데도 제약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서도 또 충실히 해야 되니까 한 바퀴 쭉 돌았죠. 저희가 해서, 행서, 예서. 오늘 또 해서를 또 임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해서를 쓰다가 행서로 넘어가거나 예서로 넘어가면은 이 해서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서를 또 못 써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를 자꾸 잊어버리고 또 어색하고 그래서 이 예서, 행서, 해서를 한번 다 띈 다음에는 좀 균등한 시간 배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좀 해서도 한번 써보고 예서도 써보고 행서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좀 잊어버리지 않게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이 해서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해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그 해서를 한번 임서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것과 제가 쓰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비교해 가면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잘못 쓰는 부분을 좀 지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잘못 썼던 부분들을 제 동영상을 통해서 시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쌍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앙글레에 비해 기초 부분을 보고 지금 임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대자가 나왔는데 큰 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해서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쓰기 때문에 해서가 쉽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해서가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약간씩 좀 틀리고 좀 잘못 쓰더라도 그 나름대로 어색하지가 않은데 해서는 말이죠. 뭐 하나 조금 각도만 좀 잘못해도 글씨 전체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각도 맞추는 거, 기울기 맞추는 거 굉장히 좀 까다롭죠. 이거 다 하나하나씩을 조합이 맞아야지만 어색하지 않으니까. 하늘 전차도 있네요. 지금 이게 앙글레에 비해 기초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선이 이렇게 총 9칸으로 그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글씨 위치를 기초 부분이니까 글씨 위치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글씨 위치를 잡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칸에 이제 이 중간에 칸이 있고 이 중간에 칸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칸이 나눠져 있는 대로 저도 한번 맞춰서 써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좀 두고요.
문자가 있네요.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울면서 가늘게 처리를 했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처리했네요. 책에 꾹꾹 눌러준 다음에 이 옆에 사선을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구양순하고 안진경 씨의 이게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구양순체에서는 그 이 면을 바꿔가지고 말이죠. 여기에서 그 이 옆에다 잠깐 한번 써볼까요? 구양순체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왔을 때 꾹꾹 찍고 여기서 이렇게 면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진경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찍은 다음에 이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을 가지고 와요. 이 선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이 선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런 면이 생겨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일자선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선이 곡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를 좀 염두에 두고 뭐 누가 옳다 안 옳다 뭐 그렇게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임설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진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 글씨를 이렇게 쓰는 법도 있구나. 이렇게 써도 모양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냥 약간 위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정말 잘 되지도 않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이 해서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어떨 때는 부러워요. 어조사우가 있는데 어조사우가 약간 좀 갈고리가 있는 회경입니다. 이렇게 갈고리를 뽑았네요. 약간 이렇게 휘어지면서 갈고리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찍고 이 윗선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윗선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전체 구양순체에서는 이게 전체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안진경은 이 윗선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갖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윗선을 맞춥니다. 여기는 이렇게 뭐 안 맞춰도 되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안진경이라는 분은 쓰셨네요. 여기에서 중앙이 아니라 약간 이 위쪽을 지나갔습니다. 시작은 이 끝에서부터 했고 이렇게 일단 구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자. 이거 해서가 참 써놓고 보면 뭔가 하나가 조금만 각도가 안 맞거나 길이가 안 맞거나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게 이 해서예요. 여러분들도 뭐 해서가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서는 이 임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하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 해서에서 창작을 해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안진경이라는 분은 이 구양순체를 가지고 다시 또 창작을 해냈으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때 당시엔. 맞자 한번 써볼까요? 구양순체의 특징이 이렇게 가로획은 전부 다 가늘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세로획이 좀 두꺼운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야지만 또 이게 밸런스가 맞는 듯하게 또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쯤까지네요. 이게 두 칸으로 본다면 회봉도 한 획마다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또 안 해주면 뭔가 획이 이상하고요. 이렇게 하고 가로획은 약간 좀 두껍게 했어요. 약간 두껍게. 이게 이 세로획에 가로획에 이 세로획이 묻히거든요. 묻히는데도 회봉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묻힐 때 묻히더라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요 선에 크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다 보니까 여기보다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제 이러한 구도들을 한 번씩 좀 생각하면서 한 획을 좀 천천히 했으면 그냥 막 빨리빨리 외워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보다 임서 때는 특히 또 기초 때는 이렇게 한 획 이렇게 긋고 그 다음 획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또 긋고 이렇게 좀 진중하게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위치가 이렇게 됐고 여기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길게 되고 또 이렇게 한번 해고 점도 각도나 점 찍는 뭐 모습이라든가 그걸 좀 다 달리 했어요. 말마자를 이렇게 썼네요. 책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좀 임서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연습이 되는 거니까요.
이 할위의 특징이 말이죠. 이 할위는 저도 이게 처음에 할위를 쓸 때 매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는데, 자, 할위가 생긴 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누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누이면 누일수록 그 다음 획 써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할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세우는 게 좋아요. 세우고 여기서 세웠기 때문에 좀 요건 짧게 하고요. 그 다음도 이렇게 좀 짧게 합니다. 그 다음 획이 좀 많이 나가요. 좀 지나치게 이거에 한 몇 배가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감아주거든요. 감아주고 나서 비침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점이 들어갑니다. 이런 모양새인데, 여기서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선으로 긋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이게 잘 그 다음부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좀 가급적 세워서 쓰면 획을 글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안진경 선생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적으로 가지고 임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점 하나 찍는 것도 그냥 툭 찍는 게 아니라 하나의 획으로서 하나, 둘, 셋 이런 획을 다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점 찍고, 점 찍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 봤습니다. 한번 막 가급적 많이 눕히지 않고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좀 많이 꺾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안 꺾고 이 정도 쭉 오면 그 다음 게 너무 하염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사선 쪽으로 가급적 이렇게 많이 좀 붙였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획이 조금만 길어져도 많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이게 이만큼 나가야 되니까 좀 부담이 개인적으로 계속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밑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점이죠. 점도 뭐 다각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고 다양하게 한번 찍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리위의 이 바란스는 이 선보다 이 선이 한 2배 이상 정도 나가면 나갈수록 더 안정되어 있는 글씨체가 되고, 이거 그렇게 하려면은 이것을 이렇게 눕히는 것보다 이렇게 세워서 가급적으로 좀 하셔라 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임사하는 과정에서 글씨가 뭔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한번 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틀사가 됐네요. 마틀사. 이 끊어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뾰족하게 끊어질 듯 하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됐어요.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되면서요. 이렇게 비침이 됐네요. 안진경의 특징이 이렇게 좀 사선이 이게 좀 둥글둥글한 게 특징이죠. 마틀사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임서를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해서 임서를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도를 같이 맞추면서 해서 쓰실 때 저하고는 좀 이제 필체가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이 획 하나를 그릴 때 중봉 잡으라는 거, 중봉을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갈 때도 그냥 이렇게 가지 마시고 중봉 잡아서 가고, 내려올 때도 중봉 잡아서 내려오고, 갈 때도 여기서 중봉 잡고, 내려올 때도 중봉 잡을 때 내려올 때는 좀 굵게 하고, 세로 획은 좀 가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중봉을 항상 잡으면서 한 획을 긋는다면, 이 책하고 뭐 좀 글씨가 좀 다르더라도 획 하나하나가 좀 정갈하고 힘이 있어 보이면서 자기가 언제 끝날 때, 언제까지 가야 되겠다,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뾰족하게 해야 되겠다, 이 힘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중봉을 잡아야지만 자기가 이렇게 획을 힘 조절을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하시고, 저도 이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 해서 가지고도 나중에는 이 안진경 선생이나 구영순 선생의 책 말고 내 나름대로 이 해서의 한 획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한번 써볼까 해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